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됐는데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하고 동일하게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나는 실존 인물이고 하나는 신화적 인물인데요. 자, 아마 이런 점일 겁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줌으로써 인간에게 특별한 어떤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있게 했다는, 어떤 문명이 시작되게 했다는 그런 점에서 프로메테우스, 또 백성들에게 문자를 만들어 줌으로써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는 그 탁월성을 아마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그 원동력 중에 하나도 바로 쉬운 언어가 가진 장점이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한글은 언어학에서도 가장 탁월한 그런 언어, 즉 문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 부족에서는 우리나라 한글을 자기네 글자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더러 먹는 게 부족해도 사는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소통이 원활하다면 그 가정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겠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있는 가정이다라고 하지요.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있게 되면 정신 건강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털어놓을 때 화가 쌓이지 않게 되지요. 또 그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다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돼 있고, 또 누군가 그 내용을 받아주게 되면 거기서 어떤 관계적인 느낌도 갖게 된다는 거죠. 즉,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누구에겐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질 때 자존감도 생성되게 되어 있지요. 자, 최근에는요, 글쓰기를 통한 치유법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글을 씀으로써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지요. 자, 이 치료법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이 치료법으로 잘 알려진 페니 베이커라는 사람은요, 전쟁과 같은 어떤 큰 충격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PTSD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 충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글쓰기를 했더니 정신건강, 육체건강 면에서 아주 탁월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그런 어떤 큰 상처를 억압하고 있는 거, 그걸 누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에너지를 요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 아주 탁월하다.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했던 것 중에 일기를 쓰는 일 아주 좋지요. 혹은 또 저널 치료에서 쓰는 프리라이팅 기법,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막 쓰는 기법들, 그런 것도 괜찮고요. 자, 또 혹은 친구나 뭐 주변 남편이나 아내, 또 가족들에게 표현하는 일, 또 혹은 종교인들에게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의 소설로 써서 분출하는 것도 치유가 탁월하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은 마음을 표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가족의 정서 건강을 크게 만드는 좋은 요인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까? 자, 첫째, 시간을 확보합니다. 시간을 따로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녀들과 대화 단절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오후에는 아빠와의 대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별로 이렇게 주마다 돌아가면서 자녀가 많으면 많은 대로 돌아가면서 아빠하고 1시간씩 대화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 날은 아빠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하고도 소통도 하게 돼 있고,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할 수도 있고, 그때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소통을 함을 통해서 아이들도 모성성과 부성성을 다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지요. 저는 유대인 사회를 모계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 아주 아버지들이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의
어떤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자, 경청은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흔히 뭐 이런 과정을 active listening, 적극적 경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노력을 동반한 경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지요. 다음 세 번째,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아니라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또 지레 짐작하기, 뭐 단정하기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거, 정말 그런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상대방 입장까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갈등의 이면 속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 내가 뭔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게 정말 사실인지 한 번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되어보기입니다. 역지사고 사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리학에서는 becoming이라고 합니다. 되어보기. 그래서 상대방이 되어본다는 거지요. 자, 신발을 바꿔 신어보는 거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거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작업이 될 때 동정을 넘어서 공감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판이나 평가를 삼가하는 거지요. 사실 비판과 평가는 인지 언어, 즉 머리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공격 언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시애틀의 애정연구소의 존 커트맨 박사는요, 관계를 깨트리는 데는 네 가지 언어가 있더라. 자, 그 유형으로 비난, 모욕, 자기 변명, 도피를 얘기합니다. 자, 이 언어들이 공격형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듣는 사람은 가족 아니라 누구라도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은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은 절대로 이런 네 가지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직이었습니다. 자,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은 가족 안에서도 항상 유효한 법칙이 되겠죠. 자,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 때 우리는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이 없네요 라고 불평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밥상머리를 대화의 장소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밥상머리가 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는 통로였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시면서 그 대화의 자리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밥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라도 아무리 바빠도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아마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는 탁월한 도구가 될 걸로 기대할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